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동정민 앵커를 대신해서 이번 주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후 진술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고 현재 마무리 작업까지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쓴 만큼 윤 대통령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지, 승부수는 뭔지 미리 그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 진술 작성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말 사이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하고 작성했다는 게 대통령 측 설명입니다. 대통령은 우선 최후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 관계자는 2년 반 동안의 국정 운영 과정과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본인이 진솔하게 이야기하시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탄핵 이후 오히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과 이유를 이해하는 국민도 상당히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에 대한 여론이 일방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대통령 탄핵과 체포 등 계엄 이후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상의 부당함과 위법성을 언급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올린 이번 수사의 바벨탑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최후 진술인 만큼 대통령의 결단이 담긴 메시지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단축 등을 조건으로 탄핵 기각 필요성을 이야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통령 측 설명입니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살 길보다는 올바른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게 지금 대통령 생각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임기를 거론하며 조건을 거는 것 자체가 계엄 선포 과정의 이유와 정당성을 퇴색시킬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변론을 앞둔 여권의 속내는 다소 복잡해 보입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 같은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민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에 담길 메시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탄핵 심판 결과엔 승복하겠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심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당으로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최근 지도부 중 일부는 최후 진술 수위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같은 메시지를 언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친윤 중진 의원은 계엄으로 놀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게 대통령에게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당 한 원로도 임기 단축 개헌을 선제적으로 언급해야 한다는 원로들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당은 그냥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치료할 의사도 아니면서 긁어 부스럼만 만들고 혀를 놀리는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춰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거다. 어떤 메시지를 담든 사전에 언급하는 자체가 대통령 최후 진술의 김만 뺄 뿐이란 취지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주말에 이어 오늘도 구치소를 찾아 최종 변론 전략을 가다듬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역시 회의를 거듭하면서 막판 정리에 나섰는데 여러 명이 이어서 변론을 하는 릴레이 방식을 준비 중입니다. 이기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일을 하루 앞둔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전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오전에는 윤곽근 변호사가, 오후에는 대리인단 소속 다른 변호사들이 잇따라 구치소를 찾아가 윤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윤곽근 변호사는 재판 진행 등 일정에 대해 대통령과 말씀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최종 변론에선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인데 단시간에 걸친 대국민 호소 목적의 계엄이라는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변호인단은 변론 당일 오전까지도 대통령을 만나 막판까지 최종 전략을 다듬기로 했습니다. 국회 측 소추인단도 회의를 열고 최종 변론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측은 대리인단 변호사 10명 정도가 7, 8분씩 시간을 나눠 릴레이로 계엄의 위법 유연성을 강조한다는 전략입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관계자는 비상계엄이 피 흘리며 쟁취한 민주주의 역사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왜 파면되어야 하는지, 민주주의와 헌법에 적인 이 비상계엄, 이 내란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야 할지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내일 헌재에선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2시간씩 최종 변론을 한 뒤 윤 대통령과 정청래 위원장이 시간 제한 없는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지켜보고 있는 민심은 지금 과연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탄핵 인용 여부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2%,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45.1%로 인용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대0 만장일치 탄핵 인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아무리 주문을 외우고 구설한들 윤석열은 8대0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입니다. 탄핵 기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50.7%가 공정하다, 45%는 불공정하다고 답했습니다. 탄핵 인용 기각과 달리 오차 범위 내로 여권의 헌재를 향한 지속적인 공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지금 이해할 수 없게 서둘러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님들, 이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외면한다면 당신들은 천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는 정권 연장이 45.3%, 정권 교체가 49%였습니다. 정권 교체는 전주보다 2.5%포인트 하락했고 정권 연장은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 20일에 발표한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정권 유지가 37%, 정권 교체가 53%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최후 진술 내용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는 된 거죠? 네, 대통령만 아는 최후 진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변호인단 등의 조력은 있지만 내용, 수위 모두 최종 판단은 대통령의 몫이라는 겁니다. 결국 대통령이 직접 쓴 것도 뭐 그런 면을 보여주는 거군요. 네, 주말 사이에 직접 작성을 하면서요. 어느 정도 완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임 이후의 국정 상황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게 본인이고 그래서 직접 작성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본인이 가장 잘 안다. 이 최후 진술에 대통령 측 상당히 예민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요. 이제 유리하다고 본다면 붙일 수 있고요. 불리하다고 본다면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판이니까요. 어떤 수위의 내용이 담기든 언론에 미리 거론되면 김 빠지는 일이고 깜짝 놀래킬 만한 메시지가 있다면 내일 현장에서 공개되는 게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관측들이 굉장히 무성한 것 같습니다. 기류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네, 정확한 워딩보다는요. 어떤 종류의 메시지가 꼭 들어갈 걸로 보인다. 이런 기류는 좀 읽힙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계엄의 이유 부분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내가 왜 선포했는지는 꼭 강조할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이 이미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 등을 이유로 들며 담화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엄 선포의 이유는 이미 뭐 대통령이든 변호인단이든
여러 차례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네, 단순히 이유를 넘어서요. 대통령 탄핵 이후 계엄 선포 이유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국민도 상당하다라는 부분이 거론될 걸로 보입니다. 소위 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여론 구도가 완전 다르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계엄의 이유, 또 다른 메시지는 뭘까요? 네, 탄핵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 속에서요. 대통령이 생각하는 부당하고 위법한 절차도 거론되고 강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영장 청구를 놓고 벌어진 이른바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이 대표적이고요. 수사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치가 무너진 부분을 강조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자, 이 최후 진술이라서 그런지 대통령의 뭔가 이 결단성이 담긴 메시지를 언급하는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후 진술은 재판관에게 하는 것이지만 국민들이 봅니다. 대국민 메시지인 만큼 뭔가 회심의 카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나오는 전망들인 거죠.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런 언급들도 다 이런 이유일 겁니다. 다만 대통령이 임기를 조건으로 거론하며 자기 살 길을 도모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대통령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임기를 조건부로 내거는 모습 자체가 오히려 그동안 주장한 계엄의 정당성 등에 대한 진정성만 떨어뜨릴 거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실제 외부 의견들은 많이 전달이 됐다는 건 아닙니까? 네, 임기를 조건으로 내걸지 않더라도요. 직무 복귀 시 국정 안정을 강조하는 메시지는 있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통령은 내치보다는 국방, 외교 등 외치에만 집중하는 책임 총리제 수용 같은 방안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야기하는 인사도 있더라고요. 내일 최후 진술이 이 여당도 참 중요할 텐데요. 네, 여당 지도부도 바라는 수준이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결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했던 동향도 저희가 체크를 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결단한 일이고 당이 설득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기대하는 만큼의 수위는 아닐 거라고 보는 것 같고요. 다만 여당이니 탄핵 인용을 대비해서 조기 대선 모드로 갈 수도 없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야당은 어떤가요? 네,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공공연히 헌재 만장일치를 의미하는 8대 0이라는 표현들도 나옵니다. 탄핵 인용은 대세이고 변수는 없을 거라는 시각입니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겠군요.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수록 여권은 이 공수처를 향한 전방위적인 성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경찰청으로 몰려가 오동훈 공수처장의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이 서울경찰청 앞에서 오동훈 공수처장 체포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동훈을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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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의 책임자라며 오 처장을 체포해 수사하라는 겁니다. 이들은 지난달 윤 대통령 체포 시도로 국가 분열을 초래했다며 오 처장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영장 16건을 연달아 기각한 것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판단을 내렸음을 보여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 처장과 공수처 관계자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오 처장의 집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위치를 공유하거나 집으로 찾아가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 처장이 가족과 찍은 걸로 보이는 사진을 올리고 이들의 신상 파악을 독려하는 글도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오 처장이나 공수처 관계자의 신변보호 요청은 접수되지 않았다며 신상털이성 게시물 등이 있는지 주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여당도 공수처를 향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불법 체포해서 구속했다면서 석방을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김호영 기자입니다. 국민 속인 영장 쇼핑! 공수처를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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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했다 기각당한 뒤 서울지방법원에 이를 숨긴 채 영장 청구에 발부받은 걸 문제 삼고 나선 겁니다. 왜
그동안 국회에 거짓말했느냐. 이제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오동훈 공수처장은 즉각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불법 체포되고 구속됐다며 석방을 주장했습니다. 서부지법이 좌파, 사법 카르텔, 우리법 연구의 온상 아닙니까? 공수처, 서부지법, 중앙지법의 원장, 관련자들에서 핀셋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또 여당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공수처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만 63세까지 정년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공수처와 민주당이 체포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축합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여러 수사기관이 중복해서 영장을 신청하니 정리해서 오라는 게 기각 취지였다며 위법한 수사권이라는 논리로 탄핵에 영향을 미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여권 잠룡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당장 내일 대선이 열리더라도 나갈 수 있다면서 마지막 도전인 만큼 시장직을 내려놓고 올인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홍 시장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채널A 유튜브 국회의사담 앵커스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만에 하나 내일 대선이 생기더라도 바로 나갈 수 있게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대구시장직을 내려놓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계획입니다. 2달 중에 한 달은 경선으로 끝나요. 본선이 한 달이에요. 그래 되면 경선 본선을 구분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어요. 가지함 시간이 없어요. 탄핵이 생기면 바로 사퇴해야죠. 공직자의 경우 선거 3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되지만 시장직을 경선 과정에서부터 내려놓겠다고 배수의 진을 친 겁니다. 홍 시장은 청년들과의 온라인 소통 채널에서도 마지막 도전에 뒷배대놓고 할 수는 없다. 내가 집권하면 TK 현안은 모두 해결된다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홍 시장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바라는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홍 시장 측은 윤 대통령이 복귀해 나라가 정상화되는 게 우선이지만 그렇다고 조기 대선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 측이 유력 대선 주자들을 향해 연일 폭로성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의원이 타겟인데 당사자들은 명태균 씨의 허위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세아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변호인을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만남에 대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홍 시장과 최소 4번은 만났다고 한 겁니다. 이 명태균 씨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장인보다 자주 만난 사람이 홍준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추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직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오세훈은 김영선, 명태균이 있는 자리에서 다선 의원인 김영선 의원이 도와주시면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자리를 주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향해선 끝장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준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입만 뻥끗하면 끝장난다. 당사자들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온갖 걸 가십이라고 내놓는데 그게 내가 명태균이 하고 짜고 범죄 행위를 한 게 있는가 한번 보세요. 오세훈 시장 측은 자리를 약속하지 않는 것이 철칙이라며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고 이준석 의원 측도 불법은 없었고 떳떳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일 중도 보수론을 들고 나오자 여권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표가 보수를 사칭한다면서 과거 논란까지 꺼내들며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빈집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중도 보수를 강조하자 국민의힘은 사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의 과거 논란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변호사 시절에는 검사를 사칭했고 결혼한 사람이
총각을 사칭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 대표가 되어 보수까지 사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웃집의 어려움을 틈타 가훈을 훔친 것도 모자라 원래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절도죄 하나가 추가됐다고 비꼬았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중원으로 거침없이 막 쳐들어온다며 이 대표의 우클릭에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왼쪽 집 사람들이 오른쪽 집이 보니까 비어 있어요. 목사님들 집회 나가 있고 집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그냥 막 빈집털이 막 하는 거예요.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 등의 모습을 비추는 일부 여당 의원 등을 겨냥하면서 여당이 중도 표심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국민의힘을 향해서 극우의 힘이라며 이 되치기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가 들고 나온 중도 보수론, 효과가 있다 없다 이견이 분분한데 실제 여론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보수가 아닌 극우 정당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내란 수계를 지킵니다. 이런 건 보수라고 하지 않고 극우라고 하는 거예요. 극우 정당 맞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란의 힘 이상으로 극우의 힘 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으로 재차 규정하며 당의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상속세 완화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여당의 상속세 관련 토론을 제안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1대1 토론을 역제안하자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까지 포함한 3대3 토론을 하자고 받아쳤습니다. 18억 정도 되면 세금 없이 상속해서 그 집에 계속 살게 해주자. 합리적이지 않나요? 근데 여기에 왜 딴지를 겁니까? 이 대표의 중도 보수 행보에 실제 보수층이 반응하는 모습도 관측됩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보수층의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각각 7.6%포인트, 5.8%포인트 당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걸 공매도라고 합니다.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투자 기법인데요. 우리 증시에서 중단됐던 공매도가 다음 달 31일부터 재개됩니다.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31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재개됩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전 종목의 공매도가 가능해진 건 2020년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공매도란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해당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얻는 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예컨대 한 주에 10,000원인 종목이 5,000원으로 떨어질 것을 예상해 미리 주식을 빌려 10,000원에 팔고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반값에 다시 구매해 5,000원의 이익을 얻는 겁니다. 하지만 2023년 11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1년 넘게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완전 폐지까지 주장했지만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결정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내 증시를 떠났던 해외 자금이 유입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일부 종목의 공매도가 집중되며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공매도가 재개될 때 시장의 영향이 어떨 거냐 하는 부분은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영향을 미치더라도 과거 사례나 이런 걸 봤을 때 단기적일 거다. 금융당국은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기준을 완화해 시장 충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이끄는 우리 경제사절단이 트럼프 2기 경제팀과 만났습니다. 미국 측은 추가 대미 투자를 강조했는데 최 회장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민간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미 투자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토는 계속할 것이라며 비즈니스라는 게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센티브가 같이 있어야 한다며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으로부터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 게 없다는 건데 다만 인센티브는 돈만이 아닌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은 앞서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선봉장인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40여 분간 만났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 미팅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러트닉 장관은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 이상을 추가 투자하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의 방문으로 트럼프 2기 경제팀과 한국 기업 사이에 소통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추가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시중 은행들이 고객에게 주는 예금 이자는 낮추면서도 고객이 부담하는 대출 금리는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 이자만 지난해 41조 원에 달했는데요. 사상 최대의 수익 잔치에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2%대로 떨어지며 기준금리보다 내려갔습니다. 지난 20일 신한은행이 정기예금의 최고금리를 연 3%에서 2.95%로 인하한 데 이어 국민은행도 오늘 2.95%로 낮췄습니다. 반면 대출금리 수준은 4%대를 유지했습니다. 예금 이자 혜택은 더 줄어들었는데 대출 상환 부담은 여전한 셈입니다. 일반 서민 입장에선 예금하는 게 더 손해가 아닌가라. 우리가 예금했을 때는 이자가 너무 적고 진짜 얼마 안 되잖아요.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산정할 때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대출 우대 금리는 축소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이자 수익은 41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였습니다. 지금 경제도 너무 아주 밑바닥인데 주는 거는 안 주면서 자기네는 너무 장사를 심하게 한 거 아니야? 금감원은 은행권이 기준금리를 반영하지 않고 대출 이자를 올렸다며 점검에 나섰습니다. 내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시장에서는 인하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이제는 대출금리에도 적용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네, BTS 같은 유명 연예인의 항공권 예약 정보를 돈 받고 팔던 여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빼돌린 정보가 1000건에 달했는데 홍콩에 사는 30대 항공사 직원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강보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아이돌 팬들이 자주 찾는 SNS. 항공편 정보라고 검색하자 연예인의 항공권 정보를 돈을 받고 판다는 글이 쏟아집니다. 싸게는 건당 1,000원부터 2만 원까지 다양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탑승 정보 거래는 K-팝 팬들에게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근데 나 안 해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BTS 등 인기 연예인 수십 명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빼돌려 팔아넘긴 혐의로 홍콩에 사는 3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성은 해외 항공사 직원인 걸로 파악됐는데 탑승 정보를 직접 알아내 최초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전 세계 항공사의 탑승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업무용 프로그램에 접속해 연예인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탑승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BTS 같은 유명 연예인이나 항공기 좌석 번호 같은 구체적인 정보는 웃돈을 얹어 팔았는데 이렇게 넘긴 정보만 약 1,000개, 판매 수익은 1,000만 원이 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여성은 처음엔 지인의 부탁을 받아 했다가 나중에는 돈을 받고 팔았다고 경찰에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승무원 조사 후에도 온라인상에는 아이돌들의 항공권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어 경찰은 이 여성 외에도 또 다른 도매상의 존재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불이 난 빌라에서 주민들을 구조한 소방서가 수리비 청구서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벽면이 까맣게 그을렸고 현관문과 잠금 장치는 부서져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새벽 광주의 4층짜리 빌라에서 불이 나자 소방대원들은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주민들을 구조 대피시켰습니다. 두개 났다 해서 그러고 있었는데 본인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딴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 뒤
이 빌라 주민들은 불을 끈 소방서에 배상을 요청했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파손된 현관문, 잠금장치 교체 비용을 소방서에서 책임지라는 겁니다. 불이 처음 난 세대가 가입한 화재보험이 없는 데다 피해본 이웃들도 보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방서에 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다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없고요. 소방 쪽에서 다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그거를 청구를 해보라고. 6세대가 청구한 배상 비용은 508만 원. 책임을 떠맡은 소방서는 행정배상 책임보험회사에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화재나 구조 과정에서 소방관의 실수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난감한 소방서 측은 광주시로부터 배정받은 손실보상 예산 1,000만 원에서 배상할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적법한 소방 활동을 하다가 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손실보상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며 시에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잠은 보약이라고들 하는데 한국인 수면의 질은 세계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직장인이 직접 누워보며 신중하게 침대를 고릅니다. 일 때문에 하루 너댓 시간밖에 자지 못해 그 시간만이라도 푹 자기 위해서입니다. 짧게 자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때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짧게 자더라도 좀 숙면을 취하고 싶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한국인들이 잠을 잘 못 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가구 브랜드가 전 세계 57개국 5만여 명에게 직접 물었더니 한국인의 수면 지수는 59점으로 최하위 수준인 50위였습니다. 평균 수면 시간도 6시간 27분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짧았고 수면의 질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17%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수면장애 진료 환자는 크게 늘어 2023년 약 117만 명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반년 만에 87만 명을 넘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주거 지역이 어두운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아침부터 밤까지 환한 외부 환경이 숙면을 방해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잦은 야근과 회식 문화도 한몫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주거지역이랑 상업지구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빛공유가 되게 쉽게 노출이 돼 있죠. 일찍 자고 많이 자면 게으르다는 또 사회적인 또 인식이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잘 자기 위해서는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음식 섭취나 격한 운동도 자제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이용객이 7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용객이 늘면서 주차하기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주차장 빈자리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앱을 켜고 인천공항 내 수속 카운터를 목적지로 설정합니다. 내비게이션이 가장 가까운 주차장을 알려줍니다. 주차장에 진입하자 이번엔 어느 구역, 어느 자리가 비어 있는지가 색으로 표시됩니다. 내비게이션 앱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주차 가능 구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내를 따라왔더니 실제 빈 주차 공간이 나옵니다. 행정안전부가 사물주소 기반으로 내놓은 인천공항 주차 내비게이션 앱입니다. 제1터미널 총 3,400개 주차 자리가 지도에 나타납니다. 각 주차면에 주소를 부여하고 공항 주차 관제 시스템에 연계해 실시간으로 주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GPS 신호가 약한 실내에서도 센서를 이용해 위치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차면까지 길 안내를 할 수 있게끔 주차 정보를 주소 기반으로 구축했다는 것이고 실내도 내비게이션을 하게끔 연계를 했다. 주차를 하고 나면 터미널 내 상점이나 수속 카운터까지 실내 길찾기 기능도 제공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서비스를 토대로 주차면 주소 부여 지침 등 표준안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네, 실종 아동을 애타게 찾는 부모에게 몽타주는 유일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최근엔 실종 당시의 모습을 가지고 세월이 흐른 현재의 모습을 추정해 그려준다는데요. 현장 카메라 광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부터 제주까지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봤죠. 열흘이면 찾겠지, 한 달이면 찾겠지, 30년 이렇게 흘러버린 거죠. 여전히 잃어버린 가족들을 애타게 찾는 실종자 가족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종 당시 모습으로는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마지막 희망이 될 몽타주를 만드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00년 경기 안산의 집 앞에서 5살 아들을 잃어버린 최명규 씨. 이사를 간 뒤에도 살던 집을 꼬박꼬박 찾아갑니다. 혹시 아이가 기억을 해가고 우체통이나 이런 데다가 자기의 흔적을 좀 남겨놓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아들의 성장한 모습을 담은 현수막과 포스터도 곳곳에 걸어뒀습니다. 2015년 개발된 AI 기술을 적용해 현재 모습을 예측한 겁니다. 1년 계속 지나가면서는 솔직히 막막했었죠. 요 사진만 갖고는 애들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약 20년 전 찍은 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바탕으로 나이 변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얼굴형과 피부 질감, 주름 등의 변화가 생깁니다. 컴퓨터가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어떤 데는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데는 표정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를. 현재 나이에 맞게 몽타주를 다시 그리는 방식도 더 정교해졌습니다. 얼굴형과 헤어스타일을 고르고 눈 크기와 쌍꺼풀 모양, 미간 넓이도 조절합니다. 오른쪽 코가 좀 옆으로 좀 넓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네. 미세하게 한 부분을. 가족이나 목격자 진술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주변 사람이 절에 맡겼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서 머리 없이 스님 모자 같은 경우도 있었죠. 지난해 기준 20년 이상 장기 실종 아동은 1,044명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요청하면 각 시도경찰청은 AI를 활용한 몽타주를 만들어 실종자 찾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광민경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늘로 3년을 맞았습니다. 종전 논의에도 여전히 공습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국이 지원한 대가로 사실상 720조 원 규모의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힘의 논리에서 밀리는 우크라이나에게 별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입니다.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새 협정안의 핵심은 우크라이나 히토류 등 자원 수입의 절반을 미국에 넘기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안보 보장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용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Якщо це вимушено, і нам зараз, і ми без цього не можемо, напевно, ми на це повинні йти. 미국은 협정안 타결이 임박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And I think you'll see it signed this week. 우크라이나는 광물, 가스, 원유 등 천연 자원은 물론 항만과 기타 시설에서 얻는 수입의 절반을 미국이 100% 지분을 갖는 기금에 투입해야 합니다. 기금액이 약 720조 원에 달할 때까지 계속 넣는 겁니다. 또 러시아로부터 영토를 돌려받을 경우 해당 지역 자원 수입의 66%를 미국 기금에 넣어야 합니다. 조 바이든 전 정부가 지난 3년간 투입한 미국의 자금을 메우고자 트럼프가 막대한 청구서를 내민 겁니다. 젤렌스키는 안보 보장을 재차 강조하며 막판 배수진을 쳤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통령직을 걸겠다는 겁니다. З останнього, якщо мир для України, якщо вам дуже потрібно, щоб я залишив свій пост, я готовий. AP통신 등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이번 주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하는 프랑스와 영국 정상 모두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이 종전협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트럼프를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폐렴으로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여전히 위중하고 신부전 증상도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병상에서도 교황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폐렴 증세로 입원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황청은 현지 시각 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호흡 곤란 증세는 없었지만 위중한 상태고 혈액 검사 결과 신부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청이 위중하다고 표현한 것은 이틀째입니다. 전문가들은 신부전에 주목하며 폐혈증 발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이다 보니 입원이 11일째 이어지는 등 치료가 길어지는 것에 염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로마 가톨릭 추기경은 최악의 순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At the bedside of a dying father, as our Holy Father Pope Francis is in very, very fragile health and probably close to death. 병중으로 어제 3종 기도를 집전하지 못한 교황은 병상에서 반전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은 온 인류의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고 중동 전쟁도 팔레스타인 등 모든 무력 분쟁지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전했습니다. Para mí es un ídolo porque gente que personas que transmiten tanto bien, tanta bondad y tanto amor por los demás. 세계 각지에선 교황의 쾌유를 비는 기도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딥시크의 등장으로 미국을 바짝 추격하는 중국 AI 굴기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이번엔 중국의 스타트업이 지난해 미국 메타에서 선보인 것과 비슷한 AR 안경을 내놨습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풀테 안경을 쓴 남성이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연설문이나 프롬프터가 보이지 않습니다. 안경 너머로 초록색 글씨가 보이는데 손가락에 낀 반지로 화면을 조작하며 연설을 하는 겁니다. 증강현실, 이른바 AR 기술을 입힌 안경을 만드는 중국 스타트업 기업 로키드 대표가 곧 출시하는 제품을 공개한 겁니다. 업체 측은 안경을 착용한 채로 인터넷 검색, 번역, 결제는 물론이고 전화와 문자 메시지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AR 안경은 지난해 9월 미국 메타가 먼저 공개한 바 있습니다. 손목 밴드와 눈의 움직임을 추적해 화면을 클릭하거나 페이지를 넘기는 기능을 담았는데 중국 로키드 측은 기능은 거의 비슷하면서도 메타 제품보다 무게를 절반 이상 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미국 따라잡기는 IT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2년 전 미국 오픈 AI사가 생성형 AI인 챗GPT를 내놓자 중국은 1년 8개월 뒤에 딥시크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번 AR 안경을 공개한 로키드 창업자는 우리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앞섰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딥시크의 경우 사용자 정보 유출 문제로 각국에서 사용이 잇따라 중단되는 등 기술뿐 아니라 보안 문제에 대한 해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일본 대표 서민 음식인 라멘은 물가가 올라도 가격을 올리긴 쉽지 않습니다. 라멘 값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의미하는 천엔의 벽 때문인데요. 세계를 가다 도쿄 송찬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 도쿄의 한 라면 가게. 규모는 작지만 맛집으로 유명세를 타며 손님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가게가 내놓은 천엔, 우리 돈 9,500원짜리 라면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일반 라면인데 이 돼지고기 같은 건더기는 빠져 있고 면과 국물 외에는 파만 들어 있습니다.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라면 한 그릇 가격이 1,000엔 이상이 되자 일부 건더기를 빼고 지폐 한 장 1,000엔 가격을 맞춘 겁니다. 値上げってお客さんにとっては大変なことだと思うので、あんまり負担にならないように。やっぱりああいうかけラーメンっていうメニューとか少し安いものをなんかメニューの中にあればなとは思います。 일본의 대표 서민 음식인 라면에도 물가 상승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5년 전에 비해 면은 19%, 돼지고기는 16%, 파는 69%나 값이 오르는 등 원재료 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라면 업계엔 우리 돈으로 약 9,500원, 1,000엔의 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면 한 그릇 가격이 이 1,000엔짜리 한 장을 넘기면 사 먹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인 10명 중 9명이 1,000엔 이상의 라면을 비싸다고 생각하고
10명 중 7명은 지금보다 가격이 더 오르면 라면 먹는 횟수를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800円とか900円になった時点でラーメン屋さんは頑張ってるけど1000円出したらとか1000円以上だったら違うもの食べるかなと思いました。 600엔, 700엔 정도에서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 거의 1000엔 가까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가는 빈도가 많이 줄었죠.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음식 외적인 것을 포기한 곳도 있습니다. 유명 라면 체인점인 이곳은 매장 종업원을 없애고 주문부터 음식 수령, 식기 반납까지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お客様にはご不便ではありますが、人を抑えるっていう部分ではそういうふうには考えておりますね。 천엔의 벽을 막지 못한 일부 가게는 송로버섯 등 고급 식자재를 넣어 한 그릇에 4,000엔짜리 상품을 만드는 등 고급화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지난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헤즈볼라 수장의 장례식이 5개월 만에 치러졌습니다. 시민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 이스라엘이 전투기를 띄우면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송진석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대형 경기장에서 열린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장례식.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참석해 나스랄라를 애도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항전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 이스라엘의 F-35 전투기가 등장하며 장례식 참석자들을 위협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비행 사실을 알리며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자들은 종말을 맞는다는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지난해 9월 나스랄라 폭격 당시 영상까지 공개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하늘 위 여객기 뒤로 제트기 2대가 긴 비행운을 늘어뜨리며 뒤쫓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국 뉴욕을 떠나 인도 뉴델리로 향하던 여객기가 테러 위협의 대상이 되자 이탈리아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으로 긴급히 회항했는데 이탈리아 제트기가 호위한 겁니다. But that was probably like 2 hours after the announcement that we found out that there was something related to a bomb. 여객기에는 승객 199명과 승무원 15명이 타고 있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미국 ABC 뉴스는 폭탄 위협 이메일은 가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차들이 달리는 도로 위로 갑자기 흰 차량 한 대가 숲을 더미와 함께 추락합니다. 주변을 달리던 차들이 일제히 속도를 줄이고 대피합니다. 현지 시각 지난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고가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운전자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헌재에 나온 박 장관은 야당이 탄핵을 남용한 게 계엄의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74일 만에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 박 장관은 오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직접 헌재로 나와 재판부의 신속한 각하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이유가 없음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핵 소추권의 남용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앞서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내란에 가담했다며 탄핵안을 통과시켰는데 탄핵안에는 박 장관이 국회에서 퇴장하며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록을 받아보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줬습니다. 박 장관 측은 국회 측이 탄핵한 지 70일 넘도록 가만히 있다가 변론 기일 직전에야 기록 요청을 했다며 소송 지연 목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오늘 헌재에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도 열렸습니다. 이 지검장은 정치적 목적의 탄핵이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직무정지 상태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들어섭니다. 입장 한 말씀만. 이 지검장은 함께 탄핵된 다른 검사 2명과 신문을 받았습니다. 국회 측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기록을 주지 않아 탄핵 심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사 기록을 전혀 지금 헌법재판소에 지금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된 이제 탄핵 심판 심리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 지검장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아닌 코바나 콘텐츠 협찬금 의혹 사건만 괴자영장을 청구하곤 두 사건 모두 영장이 기각된 것처럼 허위 브리핑을 했다는 의혹에 반박했습니다. 사실상 두 사건은 같은 시기 수사된 건이란 겁니다. 그 내용이 연관은 돼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게 딱 잘라질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같은 수사팀이 같은 시기에 수사를 했던 거라고 제가. 국회 측의 탄핵 목적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본건 탄핵 소추는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이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부정이며 한편으로는 직무정지를 수반한 정치적 목적의 소추로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성현랑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요즘에 쌍권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 쌍전이 있습니까? 상전 아니에요? 네, 이 두 사람이요. 당에서 막강한 파워 가진 지도부죠. 하지만 정작 당 밖에 있는 쌍전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권영세, 권성동, 쌍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쌍권 위에 쌍전이 있다. 정광훈 목사와 전한길 강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주 섞인. 대통령 탄핵이 인정되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부정선거만 밝혀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90%가 넘을 거라고. 더 크다는 거죠. 그쪽으로 끌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쌍전이 상전이 되어버린 상황인 거군요. 네, 진짜 문제는요. 당이 자꾸만 우측으로 끌려가니 이재명 대표가 보수 영토를 침범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권이 쌍전에 의해서 오른쪽 가상자리로 이동을 해버리니까 이재명 대표 보니까 여기 비었네? 나 왼쪽 거는 다 먹었는데 이쪽까지도 한번 해볼 수 있겠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당이 쌍전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지적인 건데 당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장외는 별개의 영역이라고 선 그었습니다. 이 축구 같은 리그도 아닌데 주도권 다툼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장외는 장외대로, 원내는 원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뒷모습이라서 짐작이 안 가는데 정치권에 뜬금없이 체력왕이라니요. 네, 체력왕이요. 다름 아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이 김 장관 지지자 SNS에 김 장관이 턱걸이를 하는 영상이 올라와 화제인데요. 이 추운 날씨에 셔츠와 양복 바지 차림으로 턱걸이 6개를 겉들이 해내죠. 6개나요? 이 젊은 남성도 하기 힘든데 체력왕 맞네요. 네, 이 김 장관 경기도지사 후보 때부터 운동에 진심이었더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지지자들이 김 장관의 운동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네, 김문수 장관 1951년생으로 만 73세인데요. 이 홍준표 대구시장보다 3살 많은 최고령 잠룡이죠. 대선 시작되면 이 시장직도 던지겠다는 홍 시장과 달리 김 장관은 조기 대선 언급도 공개적으로 못하고 있잖아요. 이 물밑에서 지지층이 김 장관 건재하단 이 영상 올려서 고령 리스크 잠재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섬뜩한 단어를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까? 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한 집회 참가자와 찍은 사진이 논란입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그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참석한 뒤 집회 참가자와 이 모형 칼을 들고 사진 찍은 겁니다. 칼 전면에 대통령 이름과 함께 이 참수가 적혀 있네요. 네, 국민의힘은 야만 시대로 회기가 이 비상계엄의 해법이냐며 이 극언이 적힌 모형 칼을 들고 사진 찍는 엽기적 행각을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저런 섬뜩한 내용 보고도 찍은 겁니까? 네, 김 의원 측은요, 이 참수 문구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사진 찍어준 것이라며 100명 넘게 사진을 찍어서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고요. 직접 사형이나 참수라는 단어를 쓴 바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표도 입단속을 당부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이 대표도 이 대통령의 가혹하게 느껴지는 특정 표현은 삼가달라고 했죠. 윤석열은 사형 선고 받을 거예요. 교도소에서 평생 썩는 우를 범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극언의 수위만 더 높아지고 있는데 경계해야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이제 추위의 끝이 보입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며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섰는데요. 매화도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의 길목에 서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평년 기온을 완전히 회복하겠고요. 주 후반에는 서울 13도까지 올라 완연한 봄 기운이 감돌겠습니다. 한파특보는 오늘부로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영하 2도, 청주 영하 3도로 큰 추위 없겠고요. 한낮에도 예년 이맘때 날씨를 보입니다. 서울 7도, 울산 1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하늘에는 구름만 지나겠고요. 대기질도 양호합니다. 다만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해서 불조심해야겠습니다. 당분간은 고기압의 영향 아래 맑은 날들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서로 민생 챙긴다고 하는데 성적표가 형편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 삶의 질을 조사해봤더니 OECD 38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권 33위였습니다. 기관 신뢰도 평가가 함께 나왔는데 꼴등이 국회였습니다. 우리 정치, 국민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자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행복을 주는 정치.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